네, 안녕하세요. 미라콤 INC에서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을 맡고 있는 김일우 상무입니다. 저희 미라콤 INC는 삼성 SDS의 자회사이고요. 저희가 SDS와 삼성 관계사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미라콤 INC는 대외에서 삼성 관계사가 아닌 회사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구축, 물류 자동화 구축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좀 졸리실 텐데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라콤 INC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그리고 MES와 물류 자동화의 연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조 트렌드의 변화인데요. 대부분이 제조업 관계자분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제조 현장은 세 가지 방향에서의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 관점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들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생산 설비, 검사 설비, 물류 설비 모든 생산과 관련된 도구를 자동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자동화된 로봇 설비들과 사람들이 조금 더 인터랙션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조 현장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능화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서부터 이제 제조 현장의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왔고요. 그러한 것들을 시스템을 통한 구축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최근에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점점 더 AI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능화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같은 맥킨지에서 발표한 결과는 생산성 향상이 한 10에서 30%, 설비 효율 개선이 30에서 50%, 품질 개선이 한 15에서 30% 정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는 SDX의 개념이 나온 지 벌써 한 10년 정도 되었죠. 저희가 삼성 관계사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장, 반도체나 하이테크 공장들은 대부분 생산 설비, 물류 설비들도 자동화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구동할 수 있는 제어 솔루션 그리고 통합 관리 솔루션들이 전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미 구동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를 했던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요구들이 증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효율적인 제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품종 복잡한 구조의 제품을 빠르고 유연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라인이 변경된다라든지 제품이 계속 변경될 때 신속하게 그 현장들을 변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들이 모두 연계가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자동화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시스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서 최적화 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IoT, AI가 접목돼서 지능화된 제조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SDF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잘 보시면 SDF란 제조 환경의 모든 요소와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로 연결하여 정의, 제어, 최적화하는 차세대의 제조 패러다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SDF라는 것이 처음 나왔느냐? 아니, 과거서부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제조 시스템 중에 핵심인 MES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대에는 패키지 솔루션의 시대였습니다. 처음 MES들을 적용했던 업종은 반도체 업종이고요.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처음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인 MES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국산의 기술이 아닌 외산의 기술들을 사용하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대 되면서 인더스트리 4.0이나 스마트 팩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업종이 다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로의 확산들이 이루어졌고요. 그것 플러스
제조 관리를 하는 MES 플러스 분석 가시화 솔루션들이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이제 DT의 시대에는 사실 다양한 이미 제조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플랫폼 기반으로 통합하고 밑에 있는 설비들과 많은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공장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연결성이고요. IT와 OT가 연결돼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레벨 1, 2, 3, 4 현장에서부터 우리 업무까지의 시스템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조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시스템에 대한 총망라한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조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ERP를 가지고 자원 관리를 하고 PLM, SCM, APS, WMS를 통해서 제품 관리, 서플라이 체인 관리, 계획 관리, 실적 관리, 재고 관리 이러한 것들을 이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핵심인 MES가 있고요. MES를 확장해서 품질 관리, 설비 효율 관리, 수율 관리, 공정 제어, 에너지 관리, 물류 제어까지 확장하는 형태로 제조 현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밑단에 이제 실제 설비를 제어하고 설비 데이터들을 연계할 수 있는 솔루션들 이 하단의 레벨 2에 존재하게 되고요. 뭐 설비 연계하는 MC라든지 실제 프로세스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카다, DCS, HMI 그리고 PC 기반의 설비들을 제어할 수 있는 SIM, 물류 장치를 제어하는 MCS, AGV를 제어하는 ACS, OHT를 제어하는 OHS 그리고 자동차 코드를 제어하는 WCS와 같은 이미 아주 많은 소프트웨어들로 이미 공장은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시스템들이 명칭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능들은 서로 시스템 간에 역할을 나눠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하단의 생산 설비나 검사 설비, 물류 설비와 연계를 해서 전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번에 됐느냐? 아까 전에 2000년대부터 계속 지속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만들어져 왔고요. 그 중심에는 저희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의 중심에는 MES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조 정보 관리 체계들을 만드는 MES를 통해서 현장을 관리하기 시작을 하고 상위에 있는 기준 정보라든지 계획 실적 관점에서의 ERP와의 연계, 제품에서의 PLM과의 연계, 그 다음에 재고, 입출고 등의 WMS와의 연계, 부품에서의 SCM과의 연계, 계획 실적의 APS와의 연계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제조 실행 관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진보해서 네 번째 보시면 생산 검사 설비를 연계해서 제어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류 자동화 설비를 연계하고 제어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제조기업들 조금 큰 제조기업들에서 하고 가 있는 단계를 보시면 실제 물류 설비들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관리되는 것들이 반도체나 하이테크에만 적용되는 수준이고요. 일반 제조나 자동차 부품사에는 아직도 조금 더 연계를 통해서 가야 할 그러한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제조 현장을 저희가 펼쳐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스템들이 제조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센터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생산 현장 MES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 생산 현장이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고객이 주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관리하는 BOM을 PLM에서 만들게 되면 그 제품들을 ERP에서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MRP를 돌려서 자재 수요가 파악이 되면 자재 공급사의 자재 발주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PLM, ERP, APS, SCM들이
현장과는 관련이 없지만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정의들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MES로 연계가 되어서 생산 지시의 형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재들은 실제 자재 공급사에서 납품이 되면 구매 검수, 수익 검사, 자재 입고, 자재 불출의 업무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 또한 MES나 QMS, W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 원자재 창고를 자동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동 창고를 제어하는 솔루션과 WMS, MES가 연계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창고에서 실제로 생산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1단계 자동화가 되면 원자재 창고에서 공정까지의 투입이 AGV나 AMR 그런 자동 반송 장치에 의해서 투입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반송 명령들이 만들어지고 투입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생산 현장의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명령이 되는 것보다 지연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장의 최적화의 관점에서는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연계해서 독립적인 스탠드얼론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적시에 명령 반송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ES가 관리하는 영역의 작업 지시하고 작업 자재 투입하고 생산 진행하고 다음 공정에서 생산을 진행하고 최종 공정에서의 품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설비와의 연동들, 생산 설비와 검사 설비와 그것들을 운용하는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들이 필요하고요. 실제 지금은 생산 설비들의 작업 지시를 내리고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의 파라미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RMS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연계가 되고 있고요. 실제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모두 MC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MES 안에 데이터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생산 A 공정에서 진행된 완료된 반제품을 B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의한 투입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AGV나 AMR을 통한 자재 반송 장치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어느 시점에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은 사람이 시스템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서 반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RTD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반송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효율적으로 대기 시간이 없이 생산이 지연 시간 없이 생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공장을 관리하기 위한 설비 관리에 대한 시스템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공정 간의 반송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정 간의 반송을 하는 장치들이 뭐 AGV나 AMR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리프터, EMS, OHT, 엘리베이터 그런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MCS라는 시스템들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최종적으로 포장이 돼서 완제품의 형태가 되었을 때 완제품을 자동 창고로 완제품 창고로 입고시킬 수 있는 자동 반송 장치들 이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완제품 창고에 적시에 입고를 시킨 이후에 입고 검사하고 출하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출하하고 하는 것들이 자동 창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러한 것들이 연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그 펼쳐진 맵 보시면 전체 우리가 생산을 하는 공장의 모든 축약된 형태로 저희가 프로세스들을 정리해서 시스템들을 좀 깔아봤는데요. 실제로 이 정도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다양한 시스템을 보셨는데요. 업무 프로세스도 존재하고 공정 내에서의 생산 프로세스들도 존재하고 자동화된 설비들도 존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그 말씀드릴 때 연결 통합, 그 다음에
민첩 자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설명드린 모든 시스템들이 단계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스마트 팩토리 SDF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목표를 운전 자동화, 자율 운전이 가능한 반도체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업종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 지향점은 설정을 하고 그것들의 연결도를 높여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한 5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작업 입력 관리, 정보화, 제어 자동화, 분석 자동화, 운전 자동화 한 5단계의 정도의 스마트 팩토리 레벨을 나누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SDF에 도달하려면 운전 자동화, 자율 운전이 가능한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보화 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MES가 하단에 보시면 MES가 핵심인 시스템이 되고요. 제어 자동화의 단계에 가면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 품질로의 확장, 그다음에 생산 검사 설비와의 연계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분석 자동화에 되면 생산 설비와 연계가 이미 되었고 품질의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단계들로 되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운전 자동화 단계를 보시면 통합 물류 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의 최적화, 최적 효율화 측면에서는 물류가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의 공장들이 생산 설비와 검사 설비는 어느 정도 연계를 하고 있지만 물류 설비는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MES와 AMHS의 연계 통합 효과인데요. 보시면 전장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산 자동화 설비, 검사 자동화 설비는 이미 대부분의 공장이 고민을 하고 MES가 갖춰진 제조기업이라면 생산 자동화 설비, 검사 자동화 설비는 어느 정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점에서만 연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생산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그 가동 데이터들을 모으는 단계까지 연동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까지는 이미 어느 정도 기업들은 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검사 자동화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지시를 전송하고 가동 검사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체계들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 자동화 설비들은 사실 개별 설비 관점에서는 그 설비 연계를 통해서 생산 효율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가동 시간들이 당연히 감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 효율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분석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여러 대의 생산 설비들이 있을 때 각 설비 간에 편차가 발생하면 그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생산 효율들을 높이는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것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를 통해서 실적 집계가 자동화되고 오작업이 방지되는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자동화 관점에서 봐도 당연히 검사 효율들이 개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불량에 대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됨으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품질, 아까 전에 생산 효율이 개선되는 거고 여긴 제품에 대한 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들을 이미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물류 현장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조기업의 물류를 보시면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생산동 안에서 일어나는 물류, 그 다음에 창고동에서 일어나는 물류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생산동에서 이루어지는 물류는 원자재 창고에 있고 그리고 원자재 창고에 입고된 것들을 보관하고 그것들을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물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면 그 라인이 인라인이건 아니면 셀 방식이건 반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것들을 공정 간에서의 반송도 필요하고요. 공정 내에서의 반송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생산 라인에서 완제품이 되었을 때 완제품을
창고에 입고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창고 내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반송, 창고에 입고시키기 위한 반송의 물류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보관하고 출고하는 그러한 형태의 물류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두 종류의 물류가 존재합니다. 제조기업들의 고민들은 밑에 단 6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요. 물류에 대한 고민들은 원자재 투입을 적시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자재 창고에 있는 것들을 생산하기 전에 적시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적시라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생산이 준비된 상태에 맞춰서 투입을 해서 바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 이제 생산 그 라인의 앞에 원자재에 대한 제공 재고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버퍼들을 가져가게 되는 물류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A 공정에서 나온 반제품을 B 공정으로 투입을 할 때 대기 시간이 없이 반송을 해야 되고요. 대기 시간은 반제품이 돼서 나와서 대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다음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러한 대기 시간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대기 시간,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 내부에서의 반송을 최소 시간에 반송을 한다라는 의미는 최적의 반송 장비를 찾아서 반송 시 최적의 경로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창고동의 물류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을 출고해야 되고 지금 장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반송을 위한 장치들도 여러 종류들이 있고 보관을 위한 장치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따로따로 제어하게 되면 사람이 계속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통합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고에 한 1000셀이 있지만 그 1000셀을 효율적으로 우리의 생산,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출고, 출하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보관 효율을 개선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 MES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물류 자동화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대부분의 지금 그 제조기업들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동 창고를 도입한 회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AGV, AMR을 도입하신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입할 때 자동 반송, 창고, 물류 자동화 장비를 단순히 반복, 공정 내부에서의 반송, 그 다음에 창고 내에서의 반송, 이러한 단순 반복, 그 다음에 중량물 운반, 보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사람이 하던 일을 안전하게 대체한다라는 개념으로 도입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게차가 반송을 하는 것과 별반 차이 없이 지금 현재 물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도입을 하다 보니 시스템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전 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산과 검사 설비는 이미 설비 도입 시부터 연계하는 관점에서 도입들을 하였고 도입한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연계를 했는데 물류 자동화 장비는 연계의 수준이 아주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장치들이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고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밑에 이제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보면 개별 장비 제어 관점에서 똑똑한 제어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동 창고를 말씀을 드리면 스태커 크레인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SCS, 최적의 적재 장소와 경로를 찾아갈 수 있는 보관 자동화 창고들을 만드셔야 하고요. 그다음 ACS는 주행 제어하고 군집 제어하는 것이 핵심인데 말하자면 군집 제어는 우리 그 식당에 가면 최근에 그 조리대에서부터 그 테이블까지
음식을 반송해주는 AGV, AMR들이 있습니다. 한 대에 대한 명령을 낼 때는 아주 단순합니다. 몇 번 테이블로 가라고 하면 되지만 그것들이 동일한 공간 안에서 여러 개의 임무를 받고 30대, 40대의 AGV나 AMR이 운용되고 있다라고 하면 군집이 잘 일을 할 수 있는 임무를 받아서 잘 일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는 ACS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컨베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1단의 컨베이어들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다단, 교차로가 존재하는 컨베이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물류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이 개별 장치들을 통합해서 최적의 경로들, 장비마다의 최적의 경로들이 존재할 거고 그것들을 통합해서 최적의 경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MCS와 같은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무를 만들고 반송체계, 명령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상단의 MES나 WMS에 있는 그 정보들, 생산 정보를 활용해서 반송 지시, 그다음에 입출고 지시들이 최상단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지고 연계되는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의 솔루션, 그다음에 물류 자동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선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ACS가 어떻게 똑똑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택시 저희가 호출하는 프로세스랑 딱 비교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택시를 호출을 합니다. 택시를 호출할 때는 문 앞에 가서 탑승 위치에서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서 호출하고 몇 분 뒤에 도착할지 예측을 하고 나가서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 시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류를 할 때도 대기 시간이 하지 않도록 반송에 대한 지시들이 내려가야 되고요. 제가 택시를 호출하면 근거리의 택시가 배정이 됩니다. 택시 기사가 수동으로 잡긴 하지만 3분, 5분, 7분 이런 식으로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택시 기사가 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 격자 공간에 아주 많은 AGV들이 존재하는데 이 임무를 최대한 빨리 와서 받을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AGV를 선정을 해서 출발지로 보내줘야 되고요. 출발지에 갔을 때는 우리가 택시를 타면 카카오나 티맵에 의해서 최적의 경로들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GV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할 때 최적의 경로들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각각의 신호등이나 교차로에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경로들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도 ACS 안에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수의 AGV를 운용해 본 기업이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 처음에 이것들이 문제다라고 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한 10대 정도의 AGV를 도입을 하더라도 실제 두 개의 AGV가 마주보고 움직이지 않거나 최적의 경로가 아닌 돌아다니는 경로, 먼 원거리의 경로들이 이동하시는 것들을 좋은 ACS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그 물류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ACS나 SCS나 CCS 같은 장치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것들에 의해서 가운데 보시면 MES와 연계를 통해서 AGV나 AMR이 최적 경로들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자재 이동도 최적화하고 제공에 대한 최소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원자재 입고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최종의 생산 이후의 제품 출하까지 생산 공정화과 물류 흐름이 동기화됨으로 인해서 공정 대기 시간이 감소하고 병목 현상이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창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제품의 생산 데이터와 출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이클에 보관이 되고 출하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측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보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똑똑한 AGV를 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MES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 공정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공정과 물류 흐름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기화됨으로 인해서 대기 시간들이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관에 있어서도 MES와 WMS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공정, 물류, 실시간 연결을 통한 생산 공정의 최적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재고, 이송, 가동 비용의 감소 그리고 유지 보수의 최적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결 수집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신속 정확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MES와 물류 장치들의 연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사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기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앞단에 이제 자재 준비 라인에서 30개 정도의 컨베이어 라인에 자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20개 정도의 생산 라인에 15대 정도의 AGV를 통해서 자재를 투입을 하고 있었고요. 자재를 준비하는 것도 엑셀을 보고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재를 투입하는 것도 생산 계획을 보고, 그 다음에 라인의 현재 상황들을 보고 나서 자재에 대한 투입들을 하고 있었고요. AGV를 통제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그 다음 생산 라인에서 생산이 끝나면 그것들을 그 포장 라인 또는 팔레트 위에 적치하는 라인 2개의 라인으로 보내는데 AGV 5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실제 포장 라인에서 그 팔레트 하는 라인으로 2대 정도 해서 전체 한 20여 대 정도의 AGV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독립적으로 운용이 돼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을 MES의 RTD를 통해서 자재 준비 라인에서 생산 라인으로 투입 명령들이 MES가 생산 설비가 진행되는 상태를 보고 투입할 수 있음으로써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 1단계 효과 이후에 자재 준비 라인도 자동 창고화하여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MES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 차례 구축을 했고, 설비 연계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계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 물류 자동화 장치들하고의 연계들은 고민이 좀 기업마다 조금 덜한 상태여서 저희 생각에는 물류 자동화 장치까지 MES와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공장 전체의 최적화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그 부스에 오셔서 질문하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